Day 18. Speaking of which, what happened with you and Nicole last night?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데이 18에서는 화제 전환하기라고 그래가지고요. 상대 이야기를 듣다가 그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건 어떻게 됐어? 이렇게 얘기할 때 상대가 말한 주제를 끌고 와서 그거와 관련된 다른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표현은 뭐다, 여러분? Speaking of something, 이 표현입니다. Speaking of which 혹은 speaking of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말로 뭐라고요? 야, 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무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런 말이 되겠죠. 정말 이거는 사실은 어쩌면 좀 상투적이고 좀 진부한 표현인 것 같지만 상당히 유용하고 생각보다 원어민들이 간간히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표현이 한번 입에 붙으면 쓸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speaking of which, what happened with you and Nicole last night? 이라고 해서 앞에 아마도 어떤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야, 안 그래도 그 말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너랑 니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요. 이건 제가 설명을 되게 섬세하게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전치사 with가 상당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누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 할 때는 what happened to you예요. 야,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이럴 때는 what happened to you예요. 그런데 with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이 몰던 차에 기스가 난 거예요. 스크래치가. 그러면 너 차 어디 박았어? 이러면 what happened to your car?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되게 좋은 차를 모르는데 그 다음날 조그만 차, 중고차, 낡은 차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니까 야, 너 전에 몰던 차는 어떻게 됐어? 이러면은 what happened with your grandeur? 이렇게 with를 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거 문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섬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거 되게 아는 너무 유용하거든요. What happened? 그 다음에 to your car. 이것은 뭐 사고가 났거나 물리적으로 네 차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말이고요. What happened with your car라고 하면 너 그때 몰던 차 어떻게 된 거야? 팔았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의 to 이하는 your car가 그냥 이 문장의 목적어예요. 그런데 what happened with your car는 생긴 거는 전사의 목적어지만 사실상 your car가 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느낌 오시나요, 조금? 요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When something goes wrong, 그 다음에 with your computer. 자, 이 문장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 with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당신이 쓰는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상이 생기면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시각적 주어는 something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실제 의미상의 주어는 your computer가 주어인 셈이에요. 그거랑 이때 with랑 what happened with your car, what happened with you and Nicole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구조적으로 똑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What happened? 지금 speaking of 설명하다가 딴 데로 새갔는데 이걸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Were you able to find him? 저는 아주 예전부터 이런 with가 되게 눈에 가시처럼 걸리적거렸거든요. 근데 이건 스스로 깨달은 바예요. 예를 들어서 What happened with your dog? Were you able to find him? 이러면 친구에게 묻는 건데 친구가 걔를 잃어버린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너 걔 어떻게 됐어?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what happened to your dog이라고 해버리면 뜻이 달라져요. 너 걔 보니까 막 엉망이더라. 흙이 묻어 있고, 걔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to를 쓰면. 근데 what happened with your dog 하면 이것은 네 걔 찾았니? 이런 말이에요. 이 문맥에서는. 너 걔 어떻게 됐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 찾았니? 해서 were you able to find him? 이렇게 물은 거죠. 조금은 느낌 오세요? What happened with you and Nicole은 니콜과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니? 한국말로는 말이 되지만 그 뜻이 아니고 너랑 니콜 어떻게 된 거야?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with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사실상 의미상의 주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주 현학적인 그러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쨌거나 다시 한번 주제문으로 보면은 Speaking of which, what happened? 끊고 살짝 끊고 with you and Nicole last night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김세효 쌤의 영어 관찰기를 보면 무슨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라고 할 때 참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어요.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날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출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런 식으로 앞에 사람이 한 말을 받아서 그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건 어떻게 됐니? 이럴 때는 speaking of something을 쓰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eaking of 다음에 구체적인 명사를 쓸 수도 있고요. 혹은 포괄적으로 그냥 받아서 speaking of which 이렇게 받는 원어민도 많아요. 자, 기억하시면서 이 예문을 한번 꼭 공유드리고 싶어서 제가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Speaking of coffee, Naver had a story about a new coffee study posted on their news page. Did you see that? 역시나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원어민이 저한테 카카오톡이 왔어요. 이렇게. 전혀 하나의 단어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안 그래도 커피 얘기하시니까 말인데요. 저기 네이버에서 뉴스 페이지에 이번에 커피 관련된 연구 소식이 실렸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왜냐면 제가 커피를 되게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뭐 커피 줄여야 되는데 큰일이다 큰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니까 speaking of which, speaking of coffee, Naver had this story about a new study posted on their news page. Did you see that?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걸 보면서 결국 스피킹 어브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네이티브들이 나하고 직접 실제 나의 얘기를 할 때 한번 들어놓으니까요. 귀에 확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순간이 몇 번 있으면 그때부터 나오는 거구나. 내일부터 당장 써야 됐다고 무조건 욕심만 부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계기였고 스피킹 어브의 용법을 잘 보여주는 실사례가 되겠습니다. Model examples. 자, 이제 모델 examples 1번 한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너한테 10만 원 갚을 거 있어. 자, 좋습니다. 돈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너한테 10만 원 갚을 거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10만 원 갚을 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백하는 상황이었군요. 야, 나 너한테 사실 10만 원 갚을 거 있어. 너 까먹었지?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상황입니다. Speaking of money, I owe you 100,000 won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반대라면 뭐라고 하죠, 여러분? Speaking of money, you owe me 10만 원 하면 되겠죠? Speaking of money, I owe you 100,000 won. 자, 이제 두 번째 한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날씨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번 가을은 유난히 따뜻했어. 그렇지. 좋습니다. 날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번 가을은 정말 유난히 따뜻했다. 그렇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Speaking of the weather. 맞죠? 그 다음에 this autumn was 다음에 유난히 unusually라고 하시면 돼요. unusually. 이 unusually 역시나 저희 책에서 다른 데에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unusually warm. 이러면서 부가 의문문으로 wasn't it? 이렇게 하시면 깔끔한 원문식 영작이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Speaking of the weather, this autumn was unusually warm, wasn't i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Speaking of the weather, this autumn was unusually warm, wasn't it? 좋습니다. 이제 3번 한글 들어보실까요? 장 보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신촌역 부근에 대형마트가 생겼다는 거 들었어요? 자, 이것도 실제 스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 보는 이야기. 그러니까 뭐 어디 또 제가 아는 원민은 그 아내분과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씩 큰 코스 뭔가 거기 가서 뭐 하여튼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대량으로 많이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과자도 자주 갖다 주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안 그래도 장 보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번에 신촌역 근처에 메가마트 생긴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스피킹 어브를 구사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장 보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정말 이상한 영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Yeah, you are talking about 장보기, grocery shopping. 이 정말 이상해요. 여러분이 생각이 이상하지 않나요? 너는 장 보는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고 이제는 speaking of grocery shopping 이렇게 깔끔한 영어를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did you hear? there is this new mega shopping mall 아니면 마트 near 신촌 스테이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성우의 음성 한번 들어보시죠. Speaking of grocery shopping, did you hear that there's this new megastore near Shinchon Station? 좋습니다. Speaking of grocery shopping, did you hear there's this new mega store near 신촌 스테이션? 멋지죠? 여러분, speaking of 실제 제가 한 말이기도 하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글 한번 들어보시죠. 아, 테리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어떻게 지냈대? 새 아파트는 구했대? 자, 역시 이것도 제가 아는 그 원어민 중에 영국 원어민이 테리라는 분이 있어요. 영국이 아니고 스코틀랜드 사람이다. 스카티시. 그래서 테리 얘기를 누가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테리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때 아파트 집 이사한다고 구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자, 해볼까요? Speaking of Terry. 그 다음에 How has she been?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How had she been?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had she found a new apartmen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역시 speaking of 다음에 사람이 올 수도 있다는 것. 새로운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eaking of Terry, how has she been? Has she found a new apartment? 정말 깔끔해요. 이런 speaking of는 정말 요긴하고 제가 경험한 것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Oh, speaking of Terry, how has she been? Has she found a new apartment?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모델 example를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스몰 토크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Small talk.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 speaking of something, 스몰 토크 2개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몰 토크 한글 들어보시죠. 내가 교수님에게 상황을 다 설명했더니 기말 시험 하루 늦게 보게 해주시는데 동의하셨어. 이야기가 잘 돼서 다행이다. 근데 스케줄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오늘 저녁 이탈리아 음식점 예약은 한 거야? 좋습니다. 한글 저도 한번 읽어보면 야, 내가 교수님에게 상황을 다 설명했거든? 그랬더니 기말 시험 하루 늦게 보게 해주시는데 동의하셨어. 즉 기말 시험 하루 늦게 봐도 된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니까 야, 그래도 이야기가 잘 풀려서 다행이다. 근데 스케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너 오늘 저녁에 이탈리아 음식점 너 예약하라 그랬는데 예약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럴 때 바로 speaking of를 쓰면 최고예요. 자,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바로 speaking of scheduling, 그 다음에 did you, 그 다음에 make a reservation. 일단 좀 짧게 할게요. 뒤에 정보가 있지만 이걸 입에 넣기 위해서, 입에 붙이기 위해서.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Speaking of scheduling, did you make a reservation? 한 번 더 시작. Speaking of scheduling, did you make a reservation? 참 깔끔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자, 교수님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했다는 것은 그냥 explain everything이라고 하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교수님이 허락했다, 기말을 하루 늦게 보더라도. 자, 여러분, 허락하다는 것은 allow를 제일 많이 씁니다. allow somebody to 부정사. 근데 구어 영어에서는 뭘 더 많이 쓰냐? let 사람 동사 원형을 더 많이 써요. 따라서 교수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하라고. 이러면은 He agreed to let me take the final. 그 다음에 a day late. 이렇게 해서 let somebody 동사 원형을 써가지고 기말 시험을 final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let me take the final.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he agreed to let me take the final a day late.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작 역시나 이렇게 간결하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영작을 많이 해요. He said. 내가 뭐뭐 하니까 he said. yeah, that's fine. Yeah, you can take the final a day. 이런 식으로 직접 화법의 형태로 아주 길게 늘어진 영작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직접 화법이 아니고 교수님이 나보고 허락하셨어 이 말을 하는 거지. He said라고 해가지고 직접 화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영작도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he agreed to let me take the final a day late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이야기가 잘 돼서 이야기가 잘 풀려서 다행이다. 이 표현이에요. 자, 주구장창 줄기차게 제가 구동사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나 구동사를 안 쓰면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를 교수님에게 꺼냈고 그걸 흔쾌히 교수님이 받아줬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교수님들이 안 받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쉽지 않은 상황, 잘 안 풀릴 것 같은 상황이 잘 순조롭게 해결되고 풀릴 때 원어민들은 한결같이 어떤 구동사를 쓰죠? work out이라는 구동사를 써요. 그래서 주어를 주로 things라고 그래가지고 상황을 써서 things really worked out 아니면 things worked out for you 혹은 for me, for them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 I'm glad, 다행이다. 그 다음에 things really worked out for you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상황이 순조롭게 해결돼서 너에게 이렇게 해서 야, 그래도 이해가 잘 됐다니까 다행이다죠. 자, 보세요. 이런 두루뭉실하고 아주 딱 집어서 영어 표현이 생각 안 날 표현들이 거의 다가 구동사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런 workout은 이런 말을 하죠. Things never work out.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어떤 특정 지역 출신의 남자분이랑 사귀면 항상 깨지는 거예요.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제가 이쪽 사람들 남자하고 사귀면은 항상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애매모호한 말들 있죠. 이런 것도 things never work ou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서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역시 그걸 또 기억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으니까가 뭐죠, 여러분? Speaking of scheduling. 이것은 입에 달아야 됩니다. 입에 붙여야 됩니다. 자, 이제 성우 음성으로 모범 답안 들어보시죠. So, after explaining everything to the professor, he agreed to let me take the final a day late. I'm glad things worked out for you. By the way, speaking of scheduling, did you make a reservation at the Italian place for dinner tonight? 됐죠? 그래서 뭐 let me take the final 이것도 외워두시고 things worked out for you, for me 이것도 외워두시고 speaking of는 당연히 외워야 되고 did you make a reservation at the restaurant, at the plac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몰 토크 한글 들어보시죠. 오늘 캐런 옷 입은 거 봤어? 회사에서 입기엔 좀 그렇지 않아? 맞아. 너무 야해. 근데 캐런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다음 주 목요일에 그 친구 생일이야. 자, 오늘 카렌 옷 입은 거 봤어? 근데 회사에서 입기에는 좀 그렇지 않았어? 아니면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니까 맞은편에 있던 사람이 맞아, 너무 야한 것 같아. 근데 카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친구 다음 주 목요일이 생일이야? 이렇게 해서 역시 카렌 얘기가 나왔고 그걸 받아서 생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당연히 뭡니까 여러분? 손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Speaking of Karen, her birthday is coming up next week. 이 뒤에 문장은 쉽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한국말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으니까. 자, 그런데 오히려 다른 예문들이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영작하기가. 자, 오늘 카렌이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봤어에서 Did you see? 다음에 옷을 명사로 하지 않고 풀어서 What she's wearing today 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영어 같아요. What she's wearing today. 참 자연스럽죠? 그러면서 회사에서 입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 이런 것은 매우 한국말스럽기 때문에 회사에서 입기에 과연 저게 적절할까? 이렇게 좀 바꾸어야 돼요. 그러면 is something appropriate for work 아니면 for the office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입기에는 appropriate 하다고 생각해? 이런 말이죠. 그래서 is something appropriate for the offic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야해는 좀 쓰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 드러난다 해서 a bit too revealing이라는 표현을 써요. revealing. 여러분 아실 겁니다. revealing이라는 것이 복장 같은 것이 좀 야한 느낌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먼저 모범답을 한번 보시니까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옷이라고 해서 무조건 clothes나 outfit 이렇게만 하지 않고 때로는 Did you see what she's wearing today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사무실에 있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 이런 것을 돌려서 Is it really appropriate for the office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그 다음에 a little too revealing. 여러분 이 문장은 어찌 보면 되게 모순적이에요. too revealing이라고 해서 너무란 말도 있고 a little은 조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이 이때 a little은 to를 수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도 좀 너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little이 to를 수식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원어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너무 개념치 마시고 야 근데 이것은 by the way가 되겠죠. 야 근데 speaking of Karen, her birthday is coming next Thursday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전체 대화문을 성우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Did you see what Karen is wearing today? Is it really appropriate for the office? Right. It's a little too revealing. By the way, speaking of Karen, her birthday is coming up next Thursday. 좋습니다. 자, 완전히 암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스피킹 어브에 대해서 부탁드릴 게 있는데 그 지난 시간에 모델 example 우리 4개 한 거 있죠? 그 예문 전체 다 완전히 암기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오늘 스몰 토크도 굉장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두 개 다 완전 암기를 좀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설사 이것이 여러분들의 얘기는 그 비록 아니지만 그래도 외워두면 이거는 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암기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케이스 이진 포인트 그리고 further study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Cases in point. 자, 오늘은 케이스 이즈 인 포인트 그리고 further studies 학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이즈 인 포인트는 오늘 간단하게 단톡방에서 친구 3명이 가볍게 나누는 일상 대화문입니다. 먼저 한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영화 보러 못 가. 야근해야 해. 괜찮아. 이해해. 일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케이트라는 그 여자분과 여전히 같이 일하고 있어? 그분이랑 다시 얼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좋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얘들아 나 오늘 영화 보러 못 가. 야근해야 돼. 하니까 두 번째 친구가 괜찮아. 이해해. 하니까 세 번째 친구가 야, 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왜 케이트라는 그 여자분하고 아직 같은 회사에 있어? 계속 같이 일해? 그분이랑 다시 한번 우리 만나고 얼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서 스피킹 어브를 쓸 수 있다? 바로 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라고 상당히 친절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speaking of work, 당연히 speaking of work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영작을 좀 해보면 영화 보러 못 가 하는 표현. 자, 여러분 어떤 사정이나 여건상 어디에 못 가 할 때 원어민들은 부정문에서 cannot make를 써요. make it이죠 사실은. 그래서 cannot make it 아니면 cannot make it to 장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I can make it to the movie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I can make it to team dinner라고 하면 오늘 회식 못 갈 것 같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건상 못 갈 때 I can make it to team dinner. I can make it to 장소, to the party. 그러면서 뭐 I have to work overtime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야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니까 괜찮아 이 얘기는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였죠? 아까 C번이 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건 speaking of work고. 그다음에 그 여자분하고 케이트라고 왜 있지? 그분하고 여전히 일하고 있어 하는 것은 Do you still work with that woman? 그다음에 어떤 이름을 가진 하면 영어로 뭐죠? 당연히 named. 맞죠? 이런 건 다 쉽습니다. 오늘 좀 쉽네요. 케이트. 이렇게 했고 그 얘기를 왜 꺼내냐 하면 그때 만나봤는데 케이트라는 분이 되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한번 만나고 싶다니까 I was thinking. 난 생각하고 있었다. It would be nice. 이것도 하나의 패턴이에요. I was thinking it would be nice to do something이라고 하는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 할 때 I was thinking it would be nice to see her again. 이거는 그냥 한국말하고 어순이 똑같아서 영어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케이스 이즈 인 포인트 어렵지 않은데 요런 때도 쓸 수 있다. 자, 그러고 보면 이번 스피킹 어브 학습하면서 여러분이 좀 이색적으로 느꼈을 만한 게 뭔가 그동안 여러분은 스피킹 어브 다음에는 주로 사물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돈이 됐건 일이 됐건 뭐 스케줄링이 됐건 그런데 사람을 쓰는 경우도 많다는 걸 알게 됐죠. 야, 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럴 때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스피킹 어브 철수 이런 거 맞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여기는 모범 답안이 우리가 하는 거가 똑같거든요. I cannot make it to the movie. 뭐 그죠? 그 다음에 speaking of work though. 근데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는 뭐 하나 특이한 점은 I was just thinking it would be nice to do something이라고 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 학습을 조금만 해야 될 것 같은데 make it이라고 하는 것의 묘미를 좀 느껴보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make it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엇을 해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쁜 스케줄이나 바쁜 와중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엇을 해내다 혹은 어떤 장소에 가다, 참여하다, 참석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장애물이 있어야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해내다는 뜻이에요. 쉬운 것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Do you think you can make it? 하면 너 할 수 있겠니? 이런 말이죠. 이렇게 어려운 조건인데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파티에 바빠서 못 올 줄 알았는데 너가 오다니 너무 좋다야. 이런 것도 여러분 I'm glad you could come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 모든 원어민이 make it을 쓰거든요. 그래서 I'm glad you could make it 하면 그 속에 숨어있는 뉘앙스는 뭐다? 야, 못 올 줄 알았는데 와서 다행이다. 이런 뭔가 make it은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미 사실은 이 make it에 대한 설명을 다른 강의에서 제가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럴 때조차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couldn't make it to the end라고 할게요. 그냥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영화를 봤는데 공포물을 봐가지고요 도저히 어느 장면에서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 끝까지 못 봤잖아. 이럴 때 난 끝까지 못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소설 읽을 때도 나는 끝까지 못 읽었어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슨 팀 레알 마드리드가 they made it to the finals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승에 진출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결승 진출하려면 무려 8개 팀을 막 꺾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다 꺾고 진출했으니까 어려운 여건이나 이거 속에서도 해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약속 장소에 너 올 수 있겠니? 뭐 이럴 때 쓰는 건데 하나만 더 공유하면 야, 지금 우리 택시 타도 거기 제때 도착 못한다. 이럴 때도 이렇게 써요, 원어민은. I don't think we could
make it on time. 이렇게 해서 택시 탄다는 말은 이미 나왔고요. 야, 택시 타도 정시에 거기에 도착 못해 할 때도 make it을 쓰지. 이럴 때 arrive나 이런 말 절대 쓰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참 이런 뉘앙스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케이시즌 포인트에 대한 영어는 들었죠, 이미? 그죠? 오케이. 안 들었으면 다시 한번 듣고요. I can't make it to the movie. I have to work late. All right, we understand. Speaking of work, though, do you still work with that woman named Kate? I was just thinking that it would be nice to see her again, too. 좋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further studies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further studies는 어디에서 착안을 했냐면 여러분 스몰 토크에서 did you see what she's wearing이라고 할 때 그 wear라는 동사 기억나시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옷을 입다, 뭐 모자를 착용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원어민은 wear라는 말 말고도 때로는 put something on, 때로는 have something on이라고 해서 옷이라든지 모자건 마스크건 동작이나 행위를 얘기할 때는 put something on이라고 그러고요. 입고 있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상태를 얘기할 때는 have something on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만 wear는 상태를 나타낼 때도 쓸 수 있어요. wear라는 동사 자체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모자를 써라, 그걸 써라, 입어라 이러면 뭐죠? put it on이죠. put it on입니다. 근데 쓰고 있었어, 안 쓰고 있었어는 have on이에요. put on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지하철에서 어떤 여성분을 봤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다면 물론 이 영작도 맞아요. She wasn't wearing a mask 해도 충분히 원어민이 알아들어요. 그런데 많은 원어민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She didn't have a mask on 이라고 그래요. 마스크는 얼굴에 걸쳐 얼굴 위에 쓰는 거니까 on이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써가지고 She didn't have a mask on 이라고 해야 마스크 안 쓰고 있더라고요 라는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때는 put on을 쓸 수가 없어요. wear는 그나마 괜찮지만. 자, 그 다음에 she didn't have a mask on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제프가 헤드폰을 끼고 걸어가고 있는 걸 봤다는데, 자, 이런 것도 재미난 표현인데 네이티브들은 헤드폰이 됐거나 아니면 의복, 하여튼 몸에 걸치는 것을 뭐를 낀 채로, 뭐를 한 채로라고 할 때 with something on 구문을 굉장히 많이 써요. 따라서 제프가 헤드폰을 낀 채로 걸어가고 있더라 하면 이렇게 영작을 하죠. I saw Jeff. 그 다음에 walking down the street.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묘사할 때 with headphones on 이렇게 하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그래서 with something on이라고 해서 한 채라고 할 때는 또 이런 표현 방식을 즐겨 쓴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어디선가. 그래서 I saw him walking down the street with headphones on이라고 그랬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어떤 복장으로 어떤 것을 입고라고 할 때 전사 in을 쓰고 그 다음에 복장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자, 그러면 대릭이 오늘 출근을 했는데요. 사실 어제가 할로윈이었나 봐요. 근데 할로윈 복장 그대로 오늘 출근했더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두 영작 다 맞는데요. 한번 적어볼게요. Derek showed up. 나타났다. 맞죠? Wearing Halloween costume. 이렇게 해도 돼요. 틀린 영어 아니에요. 근데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Derek showed up in Halloween costume. 이렇게 해도 상당히 좋은 영어입니다. 그래서 in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복장으로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he showed up in 한복이라는 문장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파티에 왔는데요. 한복 입고 왔더라고요. 이럴 때 in 한복이라고 원어민이 얘기했거든요. wearing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다 할 때 기본적인 것은 wear겠지만 야 그거 입어, 써 이럴 때는 put it on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분이 안 쓰고 있더라고요. 안 입고 있더라고요. 이러면 she didn't have something on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한 채로라고 하면 with headphones on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몸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뭐를 입은 채로라고 할 때는 he 블라블라블라 in 한복, in Halloween costume, in 무슨 복장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다채로운 표현 방식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요. 물론 오늘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일부터 바로 그 여성분은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다 할 때 she didn't have a mask on이 당장 나오지는 않겠지만 자꾸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학습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거 한번 할로윈 복장 그대로 돼 있죠? 그래서 Derek showed up in Halloween costume이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in을 쓰게 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요. You look sharp in that suit. 이런 예문을 옛날에 영화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야, 너 그 양복 입으니까 되게 샤프하게 보인다. 아주 샤프하다는 뭐냐면은 인텔리적으로 보이고 이런 거예요. 그죠? 이때 샤프가 정말 한국말로 정말 외려 샤프가 그 뜻이 맞군요. 그래서 you look sharp in that suit. 이걸 입고 있으니까. 이거 똑같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further study는 이제 입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표현만 간결하게 살펴봤고요. 오늘 case in point 거기에서 make it 그것도 꼭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make it 그죠? 그리고 speaking of는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표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